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마흔 이후에는 늘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계산을 시작하라. 선수들은 평소 자기 관리에 철저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지거나 나이가 들면 자제하던 과거의 삶에 안녕을 고하며 동시에 폭식을 시작하게 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소보다 밀가루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음주도 즐기며 인생을 자유롭게 산다. 하지만 여기 정반대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 한 명 있다. 그 이름은 바로 53세인 지금까지도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최경주 선수다. 롱런하는 그의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그는 40살 때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40대는 비거리 늘리기 좋은 때, 50대인 지금은 숫자만 조정해서 이렇게 외친다. 50대는 비거리 늘리기 좋은 때. 바로 여기에 그가 롱런하는 비결이 있다. 모두가 이제 그만 운동을 하라고 말할 때 그는 늘 말로 자신에게 가능성이라는 선물을 줬다. 그리고 그의 말은 그의 삶을 이렇게 바꿨다. 비거리 향상을 위해 코어 및 하체 운동을 한다. 술과 탄산 음료도 끊고 건강한 식생활을 한다. 100파운드 세기의 완력기를 양손으로 하루 30회 이상씩 한다. 마음부터 삶이 바뀌자 그가 맞이하는 미래도 바뀌기 시작했다. 2011년 제5회 메이저 대회라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까지 통산 8승, 2020년부터는 시니어 투어인 PGA 챔피언스 투어를 병행, 데뷔 첫해 퓨어 인비테이셔널에서 한국인 최초로 챔피언스 투어 우승, 2022년부터 2023년 시즌에도 준우승 한 번을 포함해 21번 모두 컷을 통과. 늘 가능성에서 시작하는 말 덕분에 2018년 갑상세만 수술을 받고 체중이 13kg이나 빠지기도 했던 그는 놀랍게도 한창 좋을 때에 스윙 스피드를 점점 회복하고 있다. 20대의 힘을 나이 50대가 된 지금 다시 누리게 된 것이다. 과거 개인 최고 스윙 스피드가 112마일이었는데 현재 그는 오히려 더 높은 113마일을 목표로 삼고 운동하고 있다. 남은 골프 인생에 목표를 전성기 시절 이상의 스피드로 잡은 것이다. 그의 계산은 이렇다. 스윙 스피드가 113마일이면 공을 290야드 안팎으로 날릴 수 있고, 그럼 PGA 투어에서도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최경주가 여전히 짱짱하구나라는 걸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다 늙어서 무슨 이제 슬슬 은퇴나 준비해야지, 이런 말은 40 이후의 삶에 부정적인 감정만 더할 뿐이다. 40 이후에는 실제로 같은 노력을 해도 이전보다 모든 능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최경주 선수는 그런 현실에 지지 않았다. 늘 가능성에서 계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가능성에서 계산을 시작했다는 것은 헛된 희망을 품는 것이거나 근거 없는 외침이 아니다. 실제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며 자존감까지 탄탄하게 키워주는 기적의 표현이니 당신도 지금 그 이야기를 자신에게 들려줘보라. 결국
모든 깨닫는 사람이 가진 하나의 특징.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 살이 규칙적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나마 조금 빠지지만 이내 숫자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정체 상태에 시달려야 한다. 하지만 이때 조금만 참고 지속하면 다시 조금씩 살이 빠지기 시작한다.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 그 정체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내가 무슨 다이어트냐? 인생 먹으려고 사는 거지? 먹자 먹어 라고 외치며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던 이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잠시 식욕을 억제한 기간에 대한 복수심에 폭식을 한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건강을 망치는 결과를 낸 것이다. 관찰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는 과정도 그렇다. 깨달음이 어려운 이유는 당신의 지능이 낮거나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다. 무언가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몇 주 동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극심한 정체 상태에 시달려야 하는데 그 순간이 주는 무기력한 일상에 무게를 참지 못하고 눈을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하게 된다. 결국 시작은 있지만 깨달음은 없는 관찰만 하게 된다. 하지만 결국 뭐든 깨닫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자신에게 가치의 말을 들려주며 허무한 정체기를 오히려 웃으며 지나친다. 여기에 무언가 있다. 나는 곧 그걸 만날 것이다. 나는 이걸 알아가는 중이다. 당장에는 대상이 내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지만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며 오랫동안 바라보려는 그 태도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대상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곧 창조력이자 상상력이다. 그렇게 집중해서 바라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대상의 본질과 서로 다른 사물의 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며 계속 바라봐라. 그가 당신을 자신의 공간으로 초대할 때까지. 같은 기간에 더 많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생각법. 그냥 단순하게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수준과 양, 완성도의 처리 시간까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원이 다른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든 존재한다. 그 바닥에는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 나는 생각에서 그 답을 발견했고 다시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1. 가치를 발견하려는 생각. 누구든 사물을 그냥 보면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물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시선으로 관찰하면 같은 것을 보면서도 남과 다른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어느 시대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나는 주어진 것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자. 2. 방법을 찾아내려는 생각. 더 좋은 방법은 더 생각하면 결국 나온다. 끝없이 방법을 찾으려고 시도하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손에 잡힌다. 이건 이래서 불가능하지 라는 생각은 접고 글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 스케치로 표현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펴자. 3. 재능을 깨우려는 생각. 누구에게나 재능이 있다. 아직 재능을 깨우지 못한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 자신의 재능을 깨워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재능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깨우는 것이다. 내게는 나만의 것이 있다. 라는 말로 자신에게 들려주며 잠자는 재능을 깨우려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자. 4. 기본을 다지겠다는 생각. 누구나 시작하지만 모두가 끝에 도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언제나 본질은 기본에 있다. 분야에 따라 모든 일이 서로 다르지만 기초를 쌓기 힘들다는 것은 같다. 기초를 쌓아서 기본을 제대로 다져야 끝까지 갈 수 있다. 늘 어떤 일을 하든 이 일의 기초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자. 5. 일상에 적용하려는 생각. 이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곧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모든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에 적용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일상에 적용하며 실력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멈추지 말자. 그래야 몸을 움직일 수 있다. 배우는 건 눈으로 가능하지만 깨닫는 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로 키우는 부모의 12가지 말. 1. 네가 가진 게 아니라 네가 매일 실천하는 것들이 너의 자존감을 결정한단다. 2.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건 실수라고 부를 수 없지. 멋진 경험이 되었으니까. 3. 좋은 감정이 아니라면 입에 담지도 말자. 그건 우리 기분을 나쁘게 만들 뿐이야. 4. 너무 힘들어서 멈추고 싶을 땐 처음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렴. 5.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도 계속하면 나중에는 습관이 된단다. 중간에 포기하는 나쁜 습관보다는 끝까지 가게 돕는 좋은 습관을 만들자. 6. 시작은 누구에게나 겁나는 일이야. 하지만 누군가는 겁을 먹고 포기하지만 누군가는 겁을 먹은 채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용기를 쟁취하지. 7. 우리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자. 그럼 매일 작은 행복을 갖게 될 거야. 8. 뭐든 혼자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그런 시도를 통해서 너는 혼자서도 해낼 방법을 찾게 되지. 9. 사람들은 네가 이룬 결과는 알지만 네가 보낸 과정은 모르지. 그러니 그들의 비난에 일일이 신경 쓰며 반응하지 않아도 된단다. 10. 어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오늘까지 분노하며 낭비한다면 넌 이틀이나 버리게 되는 거야. 11. 누군가를 믿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하지.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자신이 선택한 사람도 믿을 수 있어. 12. 뭐든 반복해서 경험하면 그건 너의 것이 된단다. 실패는 그게 곧 너의 것이 된다는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소식이지. 시련이나 실패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거기에 오랫동안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일어서는 아이를 보며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하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더욱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1. 뭐든 쉽게 포기하는 아이. 2. 한번 실패하면 포기하는 아이. 3. 남들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는 아이. 4. 스스로 분노해서 자신을 망치는 아이. 아이들은 앞으로 배울 것도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 계획했던 일을 멋지게 끝내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돕는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것이며, 이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 인내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12가지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는
행복한 인내를 즐기게 되죠. 회복 탄력성이 높아져서 뭐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스스로 주도해서 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을 아이에게 들려주며 부모 자신의 회복 탄력성도 키울 수 있으니 아이에게 좋은 말이 내게도 좋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더욱 좋습니다. 66일 자존감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회복 탄력성 자기주도 학습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교육, 육아 부모의 말 66일 자존감 대화법 엄마와 중3 아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탄력.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좋은 생각을 갖춰야 한다. 좋은 습관은 언제라도 나쁜 습관으로 바뀔 수 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습관대로 살게 된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에게 능력을 주는 사람은 바로 부모다. 부모가 힘을 내면 아이도 힘을 낸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